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전월세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영상을 좀 준비했습니다. 일단 이 영상을 보는 분들은 뭐 부동산 투자를 많이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뭐 무주택자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세입자지만 그 뭐 앞으로 미래에는 내가 꼭 부동산에서 큰 성과를 이룰 수 있지 않을까? 열심히 공부하는 분들 계실 거 아니에요. 근데 그분들은 현재 지금 전세라든지 월세를 살고 있는 대부분 세입자일 거란 말이에요. 이런 분들이 실질적으로 부동산 지금 시장 자체가 가격이 뭐 들쑥날쑥하기도 하고, 그리고 굉장히 좀 혼란스러운 거는 맞잖아요. 규제 정책도 나오고 공급 정책도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주택을 가진 사람,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민감할 수도 있는데, 반대로 세입자분들도 이게 굉장히 좀 민감하거든요. 왜냐면 일단 전세 대출이 지금 줄어들었잖아요. 전세 대출이 줄었다는 건 내가 기존에 살고 있던 전세에서 앞으로는 내가 그 전세 이 가격에 못 살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전세 대출이 1억만 줄어들었어도 그 아파트에서 내가 살 수가 없고, 아니면 산다고 하더라도 그 1억 원의 만약에 갭 차이만큼을 내가 월세를 내야 되는 상황이 발생된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은행에서 내던 그 전세 대출의 이자보다 실제적으로 이게 월세로 전환됐을 때 그 월세의 비중들이 더, 그 가격이 더 크거든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굉장히 이분들한테는 이게 민감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어요. 이 상황들은.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전세, 월세, 뉴스를 보더라도 전세에서 월세로 지금 전환된다는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고, 그럼 과연 지금 전세에 살고 있는 분들은 어떻게 전략을 세워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지금 혼란스러울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분들이 가장 큰 걱정거리가 뭐냐면, 전세에서 월세로 그냥 전환을 하는 게 뭐 그냥 전환되는 게 아니고, 내가 대출을 받아가지고 전세 대출 받아가지고 전세 사는 것보다 그 월세로 나가는 그 비용이 더 크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월세를 살고 있는 분들, 또 전세를 살고 있는 분도 지금 다 전략적으로 미래에 대한 지금 그런 전략이 더 필요한 거고, 어떻게 하면 이런 부분을 해결할 수 있을지가 대책도 필요한 것도 사실이에요. 일단 지금 시장을 보면은요, 앞으로 어떻게 시장이 변할 건지에 대한 부분들은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일단 정부의 기조는요, 전세에 대한 부분들을 없애려고 하는 거는 확실한 것 같아요. 이 전세라는 제도 자체가 뭐 우리나라에서만 존재하는 제도이기도 하고, 이게 과거에는 그 세입자들을 위한 제도라고 해서 생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금리로 그 주거에 대한 부담감을 줄이기 위해서 전세를 대출을 해주고, 그리고 그 집주인 입장에서도 이 전세금을 받고서 어떻게 보면은 월세 없이 무상으로 뭐 대여해준다는 식으로 지금 이게 좀 여지껏 오랜 기간 동안에 지내왔던 대책, 이 전세 제도거든요. 근데 이 전세 제도의 허점이 뭐냐면, 우리가 그동안 계속 그 집값을 잡으려고 계속 노력을 많이 했잖아요, 정부에서. 그러니까 집값이라는 건 뭐 물가 상승률 대비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건 당연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근로소득으로 계속 열심히 벌어가지고 내가 어느 순간 됐을 때 대출을 이용해서 집을 살 수 있는 여건이 돼야 되는데,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이게 되지 않으니까 이게 사회적인 문제가 됐던 거거든요. 근데 이 전세라는 제도가 세입자분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있어요. 이 세입자분들은 전세라는 제도가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 전세를, 물론 이런 분들도 많으세요. 대출을 이용해 가지고 뭐 전세 대출 이용해 가지고 전세를 사는 분도 있지만, 아니요, 목돈을 그냥 가지고 나서 대출 없이 전세를 사는 분도 많아요. 왜? 이런 분은 어떤 분 특징이냐면, 거주 비용으로 나가는 게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열심히 돈을 모아서 내가 여기 지금 전세금 플러스 내가 근로소득으로 번 열심히 소득으로 돈을 벌고, 나머지 내가 목표로 하는 금액이 됐을 때 대출을 이용해 가지고 집을 산다. 대부분 전세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 이런 계획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런 계획 세웠던 분들이 내가 돈을 벌어가 내가 계획했던 것대로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 기간 동안에 내가 돈을 모으고 이런 기간 동안에 집값이 더 오르는 거예요. 내가 목표로 했던 금액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5억으로 내가 지금 전세 살고 있는데, 내가 열심히 3억 더 모아서 8억을 만들고, 그리고 몇 년 후에 내가 대출을 3억 정도 더 빌려가지고 한 11억, 12억 정도에 되는 집을 사겠다. 이런 계획을 세웠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아주 돈을 열심히 3억을 돈을 모으려면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리겠어요. 한 달에 1,000만 원씩 모아도 근 3년 정도 걸리잖아요. 근데 1,000만 원씩 모을 수 있는 사람은 얼마나 되겠어요? 한 달에 500만 원씩 저축을 하더라도 한 5년 정도 걸리는 돈인데.
그러다 보니까 열심히 살았는데 실제적으로 집값은 더 올라가 있으니까 이게 사회적인 문제가 안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좌절하게 되고 더 이상 열심히 살겠다는 의욕도 떨어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전세를 살고 있는 분들이 실제적으로 내가 내 집 장만이 되게 어려웠던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계획 세웠을 때는 그 집값이 물론 집값은 어느 정도 오른다는 거 감안했겠죠. 그러면 내가 3억, 4억 대출을 받아가지고 12억, 뭐 13억짜리 집을 살려고 계획했던 분들이 실제적으로 그때 됐을 때는 15억, 16억이 되다 보니까 더 많은 대출을 일으켜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그리고 반대로 이 집을 갖고 있던 소유했던 사람들은 처음에 전세 대출을 5억으로밖에 안 됐었는데 집값이 그 당시에는 뭐 예를 들면 뭐 10억인 집이 뭐 갑자기 15억, 16억이 되면 이게 완전 전세 비율이 너무 작아지면서 또 더 전세가는 더 올릴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집주인은 오히려 또 다른 그 전세금을 목돈이 생기게 되고 이걸 다른 쪽으로 투자할 수가 있게 되는 이렇게 집을 가진 사람들 더 좋은 구조밖에 될 수가 없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집값을 올리는 이 집을 가진 사람들이 또 집을 투자하고 또 투자하다 보니까 집값이 계속 오른다라는 게 정부의 생각이었고 실제적으로 그게 맞는 거였고요. 그러다 보니까 전세라는 제도를 이제 없애야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지금? 집을 실제적으로 다주택자들은 지금 대출 자체를 아예 안 시켜주고, 그리고 전세 대출 자체를 줄여버리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죠? 전세 가격이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럼 갭 투자했던 분들이 어때요? 갭 투자했던 분들이 반대로 이제 목돈이 필요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더 이상은 투자 수요가 없겠구나 하는 게 지금 초점이에요. 그러면 앞으로 미래에는 전세는 없어질 거는 자명한 거고, 그러면 지금 전세 살고 있는 분들 어떻게, 당연히 어쩔 수가 없어요. 반전세를 살고, 아니면 이게 점점 보증금은 줄어들면서 이제 월세를 살게 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럼 선택을 하셔야 되는 거죠. 지금 전세 사는 분들은. 내가 가용할 수 있는 금액에 맞춰가지고 집을 장만할 것인가? 아니면 나는 그냥 월세를 살고, 계속 앞으로 월세를 계속 살면서 돌아다니면서 살 것인가? 이 두 가지를 선택을 해야 돼요. 근데 저는 투자자를 하는 입장이고 무조건 투자하시려고 하시는 분들 그리고 부동산을 공부하는 분들에게 꼭 드릴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무조건 내가 살 집 하나 정도는 가장 먼저 구매하라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요. 왜냐하면 부동산의 첫걸음이에요. 첫걸음. 모든 건 내가 살 집을 장만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등기를 쳐본 사람과 안 쳐본 사람 너무 다르다는 말을 하잖아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공부해도 등기를 쳐본 사람하고는 완전히 틀리단 말이에요. 등기를 쳐본 사람들은 그 안에서 수많은 고민을 하게 되고 내가 과연 이걸 오를까 떨어질까 내 돈인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수많은 공부도 실질적인 공부도 훨씬 많이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계속 공부한 사람들은 뜬구름 잡듯이 감이 없지만 실제적으로 내가 등기를 한번 딱 쳐보다 보면 용기도 생기고 거기다 얻는 식도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다음 투자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영상을 찍은 이유는 뭐냐면 지금 시장은 전월세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린 것도 있지만 분명 제가 말씀드린 건 이제 전세는 없어질 거고 월세 시장이 확대될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명확하게 말씀드리면 월세 가격은 지금보다 올라갈 거란 말이에요. 왜냐면 예전에는 전세 가격 대비해서 월세 가격이 책정되었지만 이제는 그냥 수익률 시장으로 바뀔 거란 말이에요. 주택의 수익률 시장으로 바뀔 거기 때문에 월세는 반드시 올라갈 것이고 그러면 내가 앞으로 월세를 세입자로 살 거면 주거비 부담은 굉장히 늘어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분들 선택을 하셔야 되는 거죠, 이제는. 내가 집을 살 것인가? 아니면 월세 살 것인가? 그러면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월세 사시는 분들은 내 살림이 더 힘들어질 것이라고 제가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고 그런 분들이 그럼 어떻게 해요? 집을 사셔야 되는 게 자명한 거죠. 그래서 내가 지금 상황에서는 좀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부담스러울 수 있어가지고 내가 대출을 받는 게 약간 두려움도 있죠. 왜냐면 내가 이거를 집을 사면은 전에 사는 것보다 더 많은 대출을 받을 수도 있어야 되니까. 근데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전세 살면서 목표했던 금액을 모아서 집을 사려고 했었을 때는 그 금액 자체가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내가 지금 그걸 미리 땡겨서 사는 거잖아요, 지금은. 미리 땡겨서 사시는 분들 입장이란 뭐냐면 내가 5년, 6년, 7년을 미리 땡겨서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만한 부담을 먼저 내가 가질 수도 있겠지만 대신 집값은 5년 됐을 때는 내가 지금 실행한 것보다 훨씬 보상을 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당장은 힘들지만 이 힘든 것만 생각하겠지만 아니요. 투자자는
부동산 투자는 무조건 롱텀이거든요, 롱텀. 길게 생각을 해가지고 투자를 하는 거예요. 내가 단기적으로 이거를 뭐 1개월, 2개월에 파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그러면 7년, 10년 동안 내가 살 집을 산다고 구한다고 한다고 하면 분명히 내가 내는 이자보다 훨씬 이게 매매가 수익으로 되돌아오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또 대출을 너무 무리하게 받으면 살림이 더 힘들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처음에 목표했던 금액보다는 조금 낮춰서라도 뭐 갈 수 있는 거, 왜냐면 내가 원했던 목표 지역이 있는데 그 지역이 뭐 예를 들면 10억이, 30평대 10억이면 내 그 지역은 내 삶의 주거 형태로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다고 그러면 반대로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은 20평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2억, 3억에서 살 수도 있겠죠? 예를 들면. 그러면 내가 그 돈 모은 동안 그 갭 차이는 줄어들 수 있는 거잖아요. 내가 2억, 3억을 모아 30평대 가려는 걸 미리 땡겨서 미리 사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 해당 아파트의 그 평형 대비 똑같은 거의 비슷한 비율로 올라가거든요. 물론 뭐 그 우리가 선호하는 30평대가 더 갭이 조금 더 벌어질 수는 있겠지만 그리 크게 벌어지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2억기 갭이 나중에 5억, 6억 이렇게 벌어지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그 기간 동안 열심히 돈을 벌어서 그때는 내가 같은 도에서도 같은 그 동일 수준의 아파트 수준에서 30평대를 그때 이사 갈 수 있잖아요. 그러면 내 재산의 가치도 오르고 그리고 내가 그 기간 동안에 열심히 모았던 거를 내가 원했던 수준으로 갈 수 있다는 거죠. 내가 모아서 가려고 그러면 그 돈이 그때는 내가 3억 모아야 될 게 5억, 6억 모아야 되는 거지만 내가 미리 샀을 때, 집을 샀을 때 그 갭 차이는 똑같이 내가 사던 집도 오르기 때문에 그 갭 차이는 그대로 거의 비슷한 비율로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지금 시장은 뭐 이제 뭐 단순하게 확 바뀔 건 아니지만 굉장히 속도가 빨라요. 지금 전세 시장에서 월세 시장으로 가는 게 굉장히 빠르고 있고 이때는 지금 무주택자, 그 집이 없는 사람, 그 세입자, 전세 사는 사람, 월세 사는 사람이라면 내가 앞으로 미래를 어떤 걸 선택할지에 대한 부분도 빨리 결정을 하셔야 돼요. 다만 제가 예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이게 무슨 패닉처럼 내가 지금 조급함을 가지면 절대 안 되는 거고요. 한 1년, 지금부터 시작해가지고 1년, 2년 사이, 3년 사이까지는 내가 집을 꼭 장만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사면 그렇게 큰 폭등은 될 수는 없거든요. 지금 시장에서. 왜냐면 규제가 너무 타이트하기도 하고 이미 조금 조바심을 낸 사람들은 뭐 올해 초부터 6월 달까지 많이 매수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매수하는 사람들은 실제적으로 너무 많은 지금 뭐 약간 패닉적으로 아직까지 매수하는 분들이 있고 실제적으로 어느 정도 안정이 들면 가격은 그렇게 올라가진 않을 거고 그리고 어느 정도 안정을 찾을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하거든요. 그때 내가 생각했던 좋은 아파트와 좋은 매물을 지켜보고 있다가 그때 좋은 매물이나 이런 것들을 좀 내고를 해서라도 내가 선호하는 아파트가 동이 있다고 그러면 그때 강력하게 저는 매수하는 거를 권해드립니다. 그러니까 집을 일단 사고 나면 부동산을 보는 시각도 바뀌어질 거고요. 그리고 세입자로 내가 계속 살 것인가, 집을 가진 사람 살 것인가는 최근 이 3년 안에 결정하시면 다음의 미래로 봤을 때는 아마 나의 길이 밝힐 수도 있을 겁니다. 제 영상이 지금 이 영상을 보는 분들이 꼭 좋은 선택을 하셔가지고 미래에 대해서는 꼭 부동산 투자자가 좀 성공하신 투자자가 될 수 있도록 제 기원을 하면서 이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